그저 바라만 봐도 좋은 곳이 있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바다에서 청량한 파도 소리가 귓전을 울릴 때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싶은데요. 파도를 즐기기 위해 바다로 들어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드에 몸을 누인 채 바다로 헤엄쳐 나가는데요. 파도가 올 때를 기다려 하얗게 물살을 가르며 서핑을 즐기는 이 남자.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마치 고개를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파도에 몸을 맡기는 이 순간만큼은 더 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는데요. 바다야말로 천국이 아닐까 싶답니다. 발걸음을 세며 비좁고 울먹인 벽들을 지나 핸들을 잡으면 멍을 진 마음에 지금 어딜 걷고 있는지, 아니 어딜 가려고 했던가요. 소파와 고향인 어느새 섬을 이루어 밀어둔 고민을 고요히 마주하게 하곤 빈잔을 가득히 채웠고, 아마 조금 뒤면 잠들 거예요. 점점 눈이 감겨올 때 울컥. 안녕하세요. 저는 바다에서 서핑하고 있는 김진수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호기심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서울에서 서핑을 할 때는 뭐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 같았어요. 그때는 제가 결혼하기 전이니까. 지금 현재 저한테 서핑은 저의 가족을 이제 부양하는 어떤 생계 수단이 되었는데, 그런 측면을 떠나서도 저한테는 제 삶에서 가장 많은 것을 주는 존재? 저의 삶? 그래. 나의 삶? 네, 그러네요. 여기 다 들어있네요, 바다 안에. 바다 자체가 삶이라는 서퍼 김진수 씨의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서핑의 성지라 불리는 강원도 양양을 찾았습니다. 진수 씨의 터전이기도 하죠. 바로 출근길에는 반려견도 늘 함께한다는데요. 그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서핑 강습도 진행하고 있답니다. 매장 문을 열며 가장 먼저 하는 건 바다의 날씨를 확인하는 건데요. 서퍼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죠. 매일 보잖아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바다를 보거든요. 출근할 때도 그렇고 그냥 지금도 보이잖아요. 누구는 물어봐요. 지겹지 않냐고. 저는 한순간도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냥 아침에 출근할 때 파도 확인하고 뭐 이렇게 들어가서 탈 수 있는 파도인지 아닌지도 확인하고, 또 여름에는 레슨을 하기 좋은지 아닌지, 또 주말마다 오는 손님들이랑 같이 들어갈 때는 또 그날 어떤 수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고민하게 만드는 바다인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일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뭐 정리하고 뭐 컴퓨터 작업하고 할 때도 바다가 옆에 있다는 거는 되게 선택받은 직업인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매장 오픈 준비에 들어갑니다. 바다에서 살게 된 지 어느덧 8년 차에 접어든 진수 씨. 서핑은 그의 취미였는데요. 업으로 삼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서핑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사실 처음에 생각하지도 못했었고, 스노우보드 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보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서울에 있을 때까지는 스노우보드 관련된 회사에 계속 일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서핑에 빠지게 되고, 서핑을 하지 않는 삶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됐고, 결혼을 하고 가족이 생기면서 이제 서핑도 하면서 가족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이곳에 내려오게 된 거고, 저는 직업이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야말로 서핑의 진심인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는 곳에서 살기 위해 이곳을 택했답니다. 진수 씨는 또 다른 일도 하고 있다는데요. 바로 익스트림 스포츠 해설가. 서핑 대회는 물론 올림픽 해설까지 진행할 만큼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노우보드나 웨이크보드, 서핑 이런 종목의 해설을 하고 있고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스노우보드 대회를 우연히 이렇게 일을 하러 갔다가 마이크를 잡으면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평창 올림픽에서도 제가 현장에서 이제 아나운싱을 했었고, 그다음에 서핑 종목 같은 경우에는 TV 중계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양양군 서핑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그 해양수산부 장관배로 진행했던 서핑 경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계 방송도 제가 진행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날 오후 진수 씨가 바다로 나서기 전 먼저 서핑복으로 갈아입습니다. 벌써부터 설렘 가득한 모습이죠. 뭘 하려는 건가 봤더니 서핑보드에 무언가를 열심히 칠하는데요. 서핑보드 위에서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왁스라는 걸 바르는 거예요. 왁스를 바르면 서핑보드 표면에 작은 요철이 생겨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 준답니다. 겨울철에는 주말마다 서핑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일단은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안전하게 서핑할 수 있는 건가, 이게 중점이고, 그리고 이제 입문을 한 단계에서부터는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즐겁게 서핑하게 하는 것이 제가 교육하는 가장 큰 핵심이에요. 처음 배울 때는 막 재밌거든요. 엄청 재밌어요. 그리고 파도의 컨디션에 따라서 되게 쉽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경험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조금만 파도가 커지거나 컨디션이 조금만 거칠어져도 그냥 미물이에요.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좌절을 한다거나 나한테 너무 기회가 없어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계속 가이드를 해주고 있죠. 네. 양양은 가을과 겨울에 가장 좋은 파도를 만날 수 있다는데요. 북동쪽으로 들어오는 동해의 큰 해류와 편서풍이 만나서 파도가 높지만 동시에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서핑을 배우기에 이만한 해변이 없답니다. 광활한 바다가 내어주는 품에서 마음껏 즐길 땐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든다는데요. 파도를 가르는 순간의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서퍼들이 가장 원하는 건 파도예요. 그러니까 서핑을 하기 원하거든요. 서퍼들 100명을 불러놓고 물어봐요. 돈을 돈을 벌 수 있는 순간과 파도를 타는 순간 두 개를 두고, 물론 이게 막 어마어마한 큰 돈이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뭐 여기 막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일을 하면 어쨌든 뭔가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제쳐두고 파도를 타러 가게 되거든요. 한번 파도에 올라타면 잊을 수 없는 매력에 푹 빠져 지낸 지도 어느덧 20여 년. 자신을 받아주는 이 바다가 그저 고마울 따름이랍니다. 서핑을 끝낸 후 객실 정리에 나선 진수 씨. 여름에 저희가 알바들 뽑거든요. 그가 양양에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아내 덕분이라는데요. 사실 저는 여기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큰 확신이나 뭐 이런 걸 갖고 있진 않았었어요. 제 아내가 결혼을 하는 무렵쯤에 이제 요거를 같이 준비를 했는데,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타입이에요. 이렇게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선뜻 들어가지 않는 타입인데, 제 아내는 저랑 좀 반대예요. 생각나고 원하는 게 있으면 바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등 떠밀리다시피 이렇게 약간 하게 된 계기가 있기는 한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두 사람의 성격이 잘 맞은 거죠. 이제 아내가 추진하고 저는 그거를 이제 사업적으로 좀 더 분석하고 준비하는 과정,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려오게 됐는데, 사실 아내가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에 내려오진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 삶을 뒤로 하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걱정이 앞섰지만 함께하는 이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경관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것 또한 원동력이 되었다는데요. 바다를 바라보며 시작하는 그의 하루도 바다를 바라보며 저물어 갑니다. 진수 씨가 컴퓨터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잠깐만요. 오늘 16일이죠. 가장 바쁜 여름 시즌을 제외한 나머지 계절의 주말에는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캠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서핑을 배우러 오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진수 씨. 조금 그런 문화가 있어요. 게스트하우스에 가면 파티도 하고, 뭐랄까요,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기도 하고, 뭐 이제 다음날 서핑도 배우고, 이렇게 이제 패키지로 묶음 상품들을 많이들 이제 하시는데, 체험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서핑과 어떤 음주 문화를 하나로 묶어서 보는 시선들이 조금 아쉬워요. 당연히 바닷가에 놀러 왔고 여름철에 휴가를 왔기 때문에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서 뭐 술 한잔 하거나 즐겁게 노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뭐라고 할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중적으로 사람들에게 서핑이 알려지는 그런 그 시작점이 그렇게 너무 이렇게 여름철 음주 문화랑 결부되는 것은 조금 저한테는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 바다에 남아 건강하고 올바른 서핑 문화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노력 중이랍니다. 어둠에 쌓인 바다를 훤히 비추고 있는 그의 매장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노래하러 온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진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나라였으면 좋겠는데 네. 너무 그렇죠. 그렇죠 막뭐 케이프 너무 동현 씨, 네. 아, 서핑 해보셨어요? 아니 서핑은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부산 사람이라면서. 네. 전라도입니다. 동현 씨가 서핑샵에 궁금한 점이 많은 모양인데요. 형님 혹시 이게 뭘까요? 아 이거요? 네. 이게 서핑보드에 부착되는 핀이라는 거예요. 보드 바닥에 이렇게 다는 거고 이렇게 네. 방향을 틀 때도 역할을 해주고 속도를 내는 역할도 하고 하는 네. 아주 중요한 부속이에요. 아. 근데 이게 날카롭고 딱딱해서 부딪히면 사고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아.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종류도 많고 어떤 핀을 꼽느냐에 따라서 타는 파도도 좀 달라지고 네. 타는 파도에서 타는 스타일도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단 한 사람을 위한 공연이 펼쳐질 차례입니다. 꿈에서도 그리운 목소리는 이름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아 글썽이는 그 메아리만 돌아와 그 소리를 나 혼자서 들어 깨어질 듯이 차가워도 이번에는 결코 늦지 않을게 아득히 멀어진 그날의 두 손을 끝없이 길었던 짙고 어두운 밤 사이로 조용히 사라진 이 소원을 알아 오래 기다릴게 반드시 너를 찾을게 보이지 않도록 멀어도 가자 이 새벽이 끝나는 곳으로 진수 씨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편지가 한 통 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뭐야 삼촌이 편지 읽어주신대? 뭐라고 하나 읽어볼까? 읽어볼까? 라면을 잘 끓이는 남편에게 우리가 만난 지 벌써 11년이 되었네. 양양에 오기로 결정하고 살게 됐지만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었어. 난 많이 힘들 땐 오빠에게 라면을 끓여달라 했지. 오빠가 끓여주는 라면만큼은 그 무엇보다 힘이 되고 응원이 되는 맛이야. 왜 내가 끓인 라면은 그런 맛이 아닐까? 표현을 어려워하는 당신의 묵묵함과 미안함 그리고 나를 향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양념이 되어 온기 가득한 위로가 된 게 아닐까 생각해봤어. 내가 힘들고 엉엉 울고 싶을 때, 엉엉 울고 있을 때 불이 나게 다가와 안아줬으면 좋겠다. 오빠의 품에서 따뜻한 위로를 받을 때 가장 힘이 나거든. 나도 오빠에게 그런 존재가 될게. 오빠 우리 항상 힘내자. 라면 끓여주는 거 말고는 잘해준 게 없는 것 같아서 네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네. 고마워요. 아 부끄러워. 떠밀리듯 하루가 시작되고 변함없이 씩씩한 척 하루를 보내고 나니 어느새 밤이 왔네.
깜깜한 밤 하루 종일 참아왔던 슬픔은 습관처럼 찾아와 아무도 없는 곳에 숨어 초라하게 털썩 주저앉아 오네. 오늘도 난 처음에 제가 여기 시작했을 때 이제 40대 초반, 30대 후반에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제 10년, 아직 10년은 되진 않았죠. 곧 10년이 되는데 계속 이걸 하기에는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뭐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요 서핑 이제 이 레슨에 관련된 사업은 그렇게 길게 남아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바다를 떠나고 싶지는 않거든요.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이런 바다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목표를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제가 이 지역의 서핑 그리고 대한민국의 서핑 어떤 씬 안에서의 그 선배로서의 역할, 뭐 끝까지 서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피어나는 용기로 조금만 더 행복하자. 어두운 마음은 오늘 밤 지나갈 거야. 빛나는 곳으로 오늘 밤 갈 거야. 빛나는 곳으로 우리는 갈 거야. 늘 좋은 파도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때론 예상치 못한 파도를 만나기도 할 테죠. 파도와 부딪히며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살아온 진수 씨. 앞으로도 건강하고 즐거운 나날이 계속되길 응원하겠습니다.